전주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는 도시였다. 가을이 깊어지면 골목과 논두렁 사이로 퍼지는 흙냄새가 더 짙어지고 마을은 고요보다 더 고요한 정적에 잠기곤 한다. 그런 아침, 권일범은 늘 그렇듯 일찍 깨어 작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은 아직 구름 뒤에 숨은 채였지만 그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손자 지호와 함께 은행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묘하게 다른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낡은 회색 점퍼를 걸쳤다. 어깨가 약간 해졌고 소매 끝은 색이 바랬지만 오랫동안 몸에 맞춰온 옷이라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 집 한쪽 장식장 위에 놓인 빨간 다루마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둥근 몸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터덜터덜 하면서도 경쾌한, 그만이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발걸음. 할아버지, 지호가 달려왔다.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가워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을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지호는 작은 백팩을 메고 손에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저금통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드디어 은행 가는 날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오늘 진짜 통장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범은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항상 손자 앞에서만 나오는 세월의 무게가 잠시 내려앉는 순간의 미소였다. 그럼 물론이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나섰다. 지호는 길가를 보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다. 은행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돈을 맡기면 정말로 불어나는지, 그 돈으로 나중에 로봇 장난감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모일 수 있는지. 일범은 그런 지호의 질문을 무심하게 넘기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답을 담아주듯 조심스레 설명했다. 돈은 말이야. 그냥 쓰는 것보다 지키고 모으는 게 더 어려운 법이야. 네가 지금부터 천천히 배우는 거야. 지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할아버지도 어릴 때 이런 저금통 있었어요? 그 질문에 일범은 아주 잠시 걸음을 멈췄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은행 외벽, 나무 창틀, 그리고 젊은 직원이 건네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랬지. 그리고 그날 은행에서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났단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되겠지. 어린 지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은 더 반짝였다. 그럼 오늘도 저한테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일범은 대답 대신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아침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이동하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범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 그는 병원보다 더 차가운 곳 하나를 떠올렸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호는 신기한 듯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일범은 한 번쯤 예상한 그대로의 눈빛들을 마주해야 했다. 직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봐. 또 시골 어르신인가 보네. 저금통까지 들고 왔네? 어린애도 아니고. 하여튼 바쁜 줄 모르지. 그들의 시선은 저금통에 꽂히고 다시 일범의 낡은 옷차림으로 내려왔다. 지호는 그런 걸 모르고 저금통을 껴안은 채 신이 나 있었다. 할아버지, 번호표 뽑았어요. 우리가 56번이에요. 일범은 노력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했어.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나 조금만이라는 말은 금세 무의미해져 갔다. 10분, 20분, 40분. 사람들은 순서대로 불려나갔지만 55번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 지호는 다리를 흔들며 불안해졌다. 할아버지, 왜 우리 번호는 안 불러요? 우리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일범은 손자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그냥 조금 바쁜가 보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
저금통 하나 들고 온 노인과 어린 손자. 그들이 보기엔 번거로운 손님일 뿐이었다. 지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일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태도로 인해 그렇게 묻고 있었다. 일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구나. 지호의 표정이 금세 무너졌다. 그럼 통장은요? 일범은 저금통을 아이의 품에 다시 안겨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일 다시 와도 되지. 내일은 아마 오늘과 같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스스로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다시 꿈틀대는 느낌만 있었다. 스스로도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오늘 이 아이가 느낀 상처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권일범의 오래 닫힌 과거가 서서히 문틈을 열기 시작했다. 전주 효자동의 아침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은행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권일범은 말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지호는 저금통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다. 아이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큰 눈동자 안에 자리한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다. 일범은 그 조용한 표정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경험한 차별이라는 감정이 결코 쉽게 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행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태도에는 기본적인 친절조차 없었다. 그들은 일범을 쳐다볼 때마다 마치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저금통을 들고 있는 지호를 향해서는 우스꽝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비뚤게 올렸다. 지호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아이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는 존재였다. 길을 걷던 일범은 느린 걸음으로 멈춰섰다. 그리고 지호를 향해 몸을 돌려 조용히 물었다. 지호야, 많이 속상했니?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리 번호는 안 불러줘요? 왜 사람들이 웃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이는 그저 1년 동안 모은 돈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다. 은행에 오기 전 지호는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저금통을 3번이나 흔들어 보고 오늘 어떤 통장을 받을지 혼자 상상하며 웃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일범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상처 입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호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일범은 지호의 어깨 위에 손을 젠틀리 올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 그게 잘못된 건데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한단다. 지호는 작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근데 왜요?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일범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새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우리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지.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일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이 숨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누구보다 다양한 얼굴의 인간을 보아왔다.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 속이 텅 빈 사람, 반대로 겉은 초라해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그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오래전 하나의 신념을 만들었다. 겉모습은 결코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평생 지켜온 그 신념이 손자 앞에서 시험받고 있었다. 지호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일 오면 우리 번호 불러줄까요? 응, 내일은 다를 거야. 일범은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차들이 스쳐 지나가는 도로 옆으로 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달려갔다.
지호는 그 낙엽들을 발끝으로 살짝 차며 조금씩 기분을 되찾는 듯했다. 아무리 슬퍼도 금방 다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늘 일범을 미소 짓게 했다. 하지만 일범은 알고 있었다. 오늘처럼 마음에 그늘이 생기는 경험이 반복되면 언젠가 지호도 어른처럼 상처를 숨기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 뒤에서 들리는 구두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권일범 어르신 맞으십니까?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일범이 돌아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옅은 청색 재킷,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반가움이 서린 눈빛. 오동민. 일범이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남자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역시 어르신이시군요. 이렇게 길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분 알아요? 알지. 아주 오래전부터. 동민은 허리를 낮춰 지호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 난 너희 할아버지를 참 존경하는 사람이란다. 지호는 수줍게 인사했고 그 모습을 본 동민은 다시 일범에게 몸을 돌렸다. 그런데 어르신, 오늘 은행에 다녀오신 건가요? 일범의 손에 든 저금통을 보고 금세 상황을 짐작한 듯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직원들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일범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네. 그냥 조금 오래 기다렸을 뿐이지. 하지만 동민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은행 고위직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답게 이 상황의 의미를 금세 파악했다. 일범의 옷차림, 직원들의 태도, 오래된 저금통, 그런 것들이 쌓여 만들어진 얕보는 시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르신, 내일 다시 오실 겁니까? 그래야지. 지호 약속이니까. 동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오시면 오늘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일범이 놀라 눈썹을 올렸다. 무슨 말인가? 동민은 담담히 대답했다. 저는 지금 진한금융그룹에서 전략본부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순간 일범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과거에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인생이란 참 기묘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한다. 동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일 어르신과 이 아이가 웃으며 은행을 나올 수 있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일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기 시작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을 향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일범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기지개를 켜며 방안을 돌아보았다. 어제 은행에서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손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는 다시금 마음이 아팠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 은행에서의 기다림,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 한없이 작아진 지호의 표정. 권일범은 그 일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이 지나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국처럼 남을 것이다. 그는 잠시 서서 그랬다. 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지호가 어제 은행에서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저금통을 들고 온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려웠다. 아이에게는 그저 돈을 모아서 통장에 넣고 싶었던 간단한 마음뿐이었을 텐데 왜 어른들은 그런 단순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까? 그렇다면 그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지호는 어제 이후 몇 번이나 은행에 가서 다시 도전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자가 겪은 상처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다.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신기했다. 사람들은 늘 옷차림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는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오늘은 정말 다를 거야. 지호야. 권일범은 지호에게 말하며 그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다. 그날 아침 일범은 다시 은행을 향해 나섰다. 이번엔 어제와는 다른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자신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히 저금통을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순간이었다. 지호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스며들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일범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가 세상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그가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상처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단은 다시 번호표를 뽑았다. 이번에도 온리 6번이었다. 어제처럼 긴 시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믿었다. 지호도 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범은 그를 고요하게 다독여주며 기다리자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30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차례차례 번호를 부르고 있을 때 그들의 번호는 여전히 대기표의 끝에 묶여 있었다. 왜 우리 번호는 안 불러줘요?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호야. 권일범은 여유를 보이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빨리 처리되고 있는 반면 그들의 번호는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일범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득 은행의 직원들이 자신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지호는 단지 시골에서 온 어르신과 아이에 불과할까? 사람들이 그저 금방 잊어버릴 작은 일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일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과 지호는 그저 저금통을 가지고 온 손님일 뿐이었다. 그들이 받을 대우는 다를 이유가 없었다. 그저 은행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손님일 뿐인데, 그리고 그 순간 일범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죄송하지만 제 번호가 아직 불리지 않아서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범은 그 대답을 듣고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제 손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돈을 맡기러 왔어요. 첫 경험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다음엔 뭔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금통은 고객님께서 직접 열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일범은 참을 수 없었다. 내면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고객은 다르지 않다. 저금통을 가지고 온 사람도, 복잡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돈을 이체하려는 사람도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했다. 은행에 오는 손님이기에 그만큼의 예의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일범은 차분히 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그리고 손자에게 다가갔다. 지호야, 오늘은 네가 저금통을 맡기지 않아도 돼. 우리가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응, 내일은 다를 거야. 오늘은 그냥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다. 그 길 위에서 일범은 결심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그들이 겪은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반드시 해결될 문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다른 결심이 자리 잡았다. 오늘의 일은 단순히 은행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다시 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곧 그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일범은 예정보다 일찍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차가운 공기가 잠시 그의 몸을 스쳤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어젯밤 생각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불편한 감정이었고 그 불쾌함을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큰 무게였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를 거라고, 지호와 함께 그곳에 다시 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호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단지 통장에 돈을 맡기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 그들에게 남겨줄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일범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마당을 나섰다. 지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할아버지 뒤를 따르고 있었다. 지호는 여전히 은행에서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하며 가끔씩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그렇게 대기했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권일범의 마음이 아파왔다. 어린아이가 마땅히 경험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어른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권일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지만 때로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둘은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길을 나섰다.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한적하고 나무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떨어졌다.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보였다. 고요하고 조용한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두 사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은 결국 어제와 똑같이 은행에 도착했다. 오늘도 같은 번호표를 뽑았다. 이번에는 온빈 6번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번호였다. 지호는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더 여유 있게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하며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권일범은 여전히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그들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례차례 처리되고 있었지만 56번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다. 왜 안 불러주죠?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권일범은 잠시 고개를 돌려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럴 때도 있어.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나 권일범은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쾌함이 쌓여갔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은행에 와서 기다리는데 이 정도로 방치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호가 처음 경험하는 세상의 불합리함을 직접 보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1시간이 지나고 번호가 아직 불리지 않았다. 지호는 다리 위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움직였고 권일범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때 권일범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호야, 내가 잠깐 가서 물어볼게. 권일범은 짧게 말한 후 의자에서 일어섰다. 지호는 할아버지가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권일범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직원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오임주석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직원은 잠시 모니터 화면을 보고 난 뒤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대답을 들은 권일범은 불만이 생겼다. 그는 단순히 기다리라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기다린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저희는 고객님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고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권일범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그 말에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일에 집중했다. 권일범은 그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은행의 직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차갑고 무례하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좀 더 친절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자도 지금 처음으로 은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권일범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직원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호는 조용히 일범의 뒤에서 이를 지켜봤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대처하는 모습에 지호는 조금씩 안심이 되는 듯 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통장을 만들 수 있죠? 지호가 물었다. 권일범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다를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권일범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이 일이 끝나면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것이다. 세상이 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섬광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권일범은 대기석을 지나 카운터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단호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일범은 잠시 멈춰서서 그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직원을 향한 불편한 기색이 여전히 그의 얼굴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침착하게 기다렸다. 저기요, 권일범이 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는 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차분함이 묻어났다. 직원은 여전히 키보드만 쳐대고 있던 중 비로소 고개를 들어 권일범을 바라보았다. 저희는 지금 56번 대기 중인데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번호가 불리지 않았습니다. 권일범이 말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담겼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돌리고 모니터를 살펴보더니 다시 권일범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무심한 듯했지만 권일범은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권일범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직원이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어린 시절 은행을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은행 직원들이 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그의 첫 통장 개설을 얼마나 중요한 일처럼 다뤘던지, 그때는 세상이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시당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권일범은 눈을 잠시 감았다. 그때 손자 지호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렇게 대답하는 거죠? 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권일범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굴복할 순 없지. 권일범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순간 은행 안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른 고객들은 차례차례 처리되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었다. 권일범은 다시 한번 자리를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결연했다. 지호는 그 뒤를 따랐다. 저희는 이미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번호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권일범이 다시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확고하게 들렸다. 직원은 잠시 고개를 돌린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권일범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지호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권일범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단지 은행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야.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라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주는 이 순간의 가치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몇 분 후 번호가 드디어 불렸다. 56번. 그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얻은 기회였다. 권일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호와 함께 카운터로 걸어갔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직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권일범은 그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다루마 저금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제 손자의 저금통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통장에 입금하려고 왔습니다. 권일범은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직원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결국 눈을 낮추며 문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권일범의 저금통을 그대로 들고 통장 작업을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짧은 대답을 남기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권일범은 잠시 고개를 돌려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호가 다시 물었다. 우리는 언제나 정당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권일범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고 그는 권일범에게 통장과 함께 통장 카드를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권일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은행을 떠났다. 바깥은 여전히 고요하고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권일범은 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 배운 중요한 교훈을 너에게 전했으니까. 이제 세상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든 너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그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느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일범은 다시 한번 은행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은행, 같은 거리, 같은 번호가 적힌 대기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날의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불쾌한 기억이었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다짐하며 그의 발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지난 밤 그는 밤늦게까지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존재가 가볍게 취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걸었다. 어제 할아버지와 함께 겪은 은행에서의 일은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는지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그만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을. 그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정의감을 세우는 일이었다. 둘은 그 길을 걷고 다시 은행에 도착했다. 오늘도 여전히 일상적인 은행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은행 직원들. 그러나 권일범은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로잡을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온 오늘이 또 다른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대기석에 앉자 어제와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번호표는 여전히 온벨 6번이었다.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그가 느끼는 무언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 속에는 세상을 향한 무언의 경고와 삶을 살아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의 번호가 불렸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직원은 어제의 직원과 달리 좀 더 친절한 태도로 다가왔다. 권일범은 조금 더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속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가 어제 기다린 시간이 1시간 넘었고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게 된 거죠. 권일범은 직원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다.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바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일범은 대답하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서의 단순한 일 처리와 그들이 느끼는 불쾌함은 그에게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이 순간을 지호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다. 지호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어제는 그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사람은 단순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때때로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호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권일범은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은행에서의 일이 단순한 일 처리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고 지호에게도 이 중요한 순간을 제대로 전해주고 싶었다. 지호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얻을 것은 단순히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다. 권일범이 지호에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거야.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통해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늘 말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조금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직원은 권일범에게 입금이 완료된 통장을 건넸다. 권일범은 그것을 받고 지호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배운 큰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은행에서 겪은 일들은 단순히 돈을 처리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대해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는 동안 지호는 더 이상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권일범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그가 나이가 들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타는 의지가 존재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권일범은 여전히 은행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앉아있는 의자 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단순히 오래된 벤치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그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안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지호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손은 여전히 다루마 저금통을 쥐고 있었고 그 손길은 단단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게 한 거죠? 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의문이 묻어 있었다. 권일범은 잠시 멈추어 생각을 했다. 그의 손자 지호는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아이였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지호야, 권일범이 조용히 대답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그때는 그냥 참지 않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중요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 그 말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그들의 번호가 드디어 불렸다. 권일범은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갔다. 지호는 그 뒤를 따르며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 작은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지 그는 느끼고 있었다. 카운터 앞에서 권일범은 다시 한번 은행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일범이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후 다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일이 많아서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의 말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권일범은 그 말을 듣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다. 저희는 고객입니다. 저희가 대기하는 동안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권일범의 말은 점차 단호해졌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권일범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호는 할아버지가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아직은 그들의 갈등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싸우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중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마침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직원은 권일범에게 통장을 건네주며 한마디 덧붙였다. 입금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권일범은 통장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시간이 마치 긴 여행을 마친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 조금씩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순간 무언가를 공유하는 듯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들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지호야, 권일범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경험한 일들은 그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설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교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떠나 차가운 공기가 스치는 거리를 걸어 나갔다. 길은 여전히 한적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그러나 권일범과 지호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여전히 강한 결단을 지니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상에 던질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정말 중요하죠? 지호가 물었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권일범은 다시 한번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두 사람은 단지 은행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운 날이었다. 그 교훈은 돈과 통장에 담겨 있는 숫자들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가치,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은행을 떠나며 권일범과 지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마주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일범은 은행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가 느낀 것들은 한 줄기의 흐름처럼 이어져 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교차하며
그 중에서 하나하나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묻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순간들을 지나치지만 권일범에게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그의 존재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비록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지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세상이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의지와 존중이 있다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란 걸 할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줬다. 그들이 겪은 은행에서의 일은 단순히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은행에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아이엔 순수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성숙함이 배어 있었다. 권일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오늘 그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이는 단순히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고 배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다, 지호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지키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걸 기억해라. 권일범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에게는 이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길러진 것들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은 한적하고 사람들은 몇 명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공기는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권일범은 벤치에 앉아 지호가 곁에 앉도록 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제가 다 커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고 제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지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듯, 그러나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권일범은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호야,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 네가 보여주는 모습, 네가 세상에 던지는 태도, 그것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세상도 그만큼 너를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지호가 다시 묻자 권일범은 깊은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지호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너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스스로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상은 때로는 차갑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결국 세상도 내 편이 될 거야.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자신도 그 속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공원의 조용한 분위기와 바람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시간이 흘러 권일범은 일어섰다. 지호도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지호가 말했다. 권일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지호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상에 너의 가치를 전해줘. 그게 너의 진짜 성공이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나섰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힘들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법을 배운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권일범과 지호는 은행을 떠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바람은 차갑고 도시의 소음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왔지만 그들만의 고요한 세계는 따로 있었다. 권일범은 지호와 함께 걸으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되새겼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유, 그가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온 방식, 그리고 이제는 이 작은 소년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지호는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항상 무심하게만 느껴졌지만 오늘 그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권일범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단순히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이다. 길을 걷는 동안 지호는 잠시 할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확신이 부족했다. 그는 단지 궁금한 마음에서 물어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물음 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묻어 있었다. 권일범은 잠시 멈춰서서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미소가 번졌다. 지호야, 그건 너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너도 먼저 존중을 보여줘야 해.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야. 권일범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이제 지혜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심과 존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은 단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가 곧 그의 존재 이유였고 그걸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가 앞으로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직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걸어갔다. 공원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화롭고 한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바람에 속삭이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지호는 그동안 느끼지 못한 세상의 소음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저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지호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권일범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지호가 자신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렇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권일범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지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가 보여준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지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삶을 지호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공원을 지나칠 때 권일범은 조금 더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의 대화와 그들이 나눈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일범은 자신이 지호에게 전해준 가르침이 지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지호는 다시 한번 물었다. 권일범은 그 질문에 대답하며 말했다. 너는 이미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믿는 거야. 그날 권일범과 지호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공원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